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반등이 과연 진정한 회복의 신호인지 아니면 거대한 폭풍 전의 일시적인 고요인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분쟁 조기 종식 발언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강경 대응 예고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사례를 볼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자산가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과거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나스닥 지수가 무려 80%나 폭락하며 시장의 근간을 흔들었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하루 만에 11.6%라는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으며 거품 붕괴의 여파는 3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에도 코스피는 하루에 12.02% 급락했지만 이는 경제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외생적 충격이었기에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달랐으며 당시 코스피는 하루에 11.6% 하락한 뒤 3개월 동안 20%나 더 추락했습니다. 이처럼 충격이 일시적인 외생적 사건인지 아니면 경제 내부의 시스템적 부실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자산 관리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덕분에 3개월 만에 23%라는 경이로운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제기되는 AI 거품 논쟁은 과거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내부적 붕괴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입니다. 위대한 기술인 AI 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쏠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이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투명하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번에는 사모펀드나 블랙스톤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를 통해 음성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기 시작하면 이는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언급한 바퀴벌레 이론처럼 눈에 보이는 부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천 개의 부실이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라울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침체의 서막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시경제를 전공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명목 GDP와 통화량, 그리고 수출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미시적 관점의 PBR이나 PER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업 이익 전망이 후행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치상의 저평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에 따라 이익 변동폭이 극심하여 12개월 후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낙관론을 펼치고 하락할 때 비관론을 내놓는 후행적 특성이 있음을 자산가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혼돈의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믿고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검증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지만 지금처럼 한쪽으로 쏠린 낙관론이 팽배할 때일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비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무엘슨의 저서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새의 불이나 양의 머리로 보이는 그림이 등장하며 사회과학의 불확실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경제 이론과 데이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가치를 평가할 때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이나 총통화량인 M2 지표를 기준으로 고평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반면 미시적 관점의 투자자들은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나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을 통해 기업의 현재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측정하곤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회자되는 12개월 선행 PER이 낮다는 주장은 우리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낙관론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유동성이 극심한 반도체와 IT 산업 위주의 한국 시장에서 12개월 후의 기업 이익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글로벌 경기 변동과 반도체 가격의 미세한 흐름에 따라
순이익이 수조 원 단위로 출렁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주가가 오를 때 함께 상향 조정되는 후행적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낙관적 전망은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찬양하며 지수의 무한한 상승을 예견했음을 자산가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퀴벌레는 바로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를 통해 AI 기업들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규모의 불투명한 자본들입니다. 블랙스톤이나 브룩필드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AI 혁명에 베팅하며 모은 자금들이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때에 후폭풍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환매를 요청하고 있지만 비상장 자산에 묶인 자금들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서 유동성 경색의 조짐이 보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한 대로 하나의 환매 중단 사태는 수면 아래 숨겨진 수많은 부실 자산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시적 충격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AI 산업의 수익화 속도가 자본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입니다. 현명한 자산가라면 수치상의 저평가라는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자본의 흐름이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그 거시적인 혈맥을 짚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인플레이션 방어와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정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것만이 당신의 평생 쌓아온 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AI 거품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코스피는 어느 선까지 밀려날 것인지 파트 3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경제에 혁신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의 탐욕이 만든 거품은 언제나 처참한 대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이 80% 폭락할 때 우리 코스피도 동조화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했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산가들에게 하락장은 단순한 손실의 구간이 아니라 부의 서열을 재편할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거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하락 시나리오별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종목을 끝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가용 현금의 비중이며 전체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초단기 채권이나 예금으로 확보하십시오. 달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므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구성하여 환차익을 통한 하락분 상쇄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실물금이나 관련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전체 자산의 1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종목은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부채 비율이 극히 낮은 각 산업의 독점적 1위 기업들 뿐입니다. AI 거품이 거치고 나면 결국 실질적인 인프라를 장악하고 수익을 내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모든 이익을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형주 역시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판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나 리츠 자산은 하락장에서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해주며 재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무리한 레버리지 활용은 자산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두십시오. 바퀴벌레가 방구석 곳곳에 숨어있듯 부실 채권의 위험이 도사리는 중소형 금융기관과의 거래 비중을 낮추고 대형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산을 집중하십시오.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때일수록
매일의 주가창을 닫고 명목 GDP와 수출 데이터 같은 거시적 지표의 변화를 월 단위로 체크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종목이라 할지라도 현금 흐름이 정체된 기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영업이익의 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 전까지는 시장의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보수적 접근을 유지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폭락장에서 탄생한다는 격언은 철저한 준비와 현금 동원 능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I 산업의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는 과정은 오히려 건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정화작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산은 공격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위기의 파도를 넘어 안정적인 수익의 해안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전략적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향후 10년의 부를 결정지을 최종 자산 배분 로드맵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약해드립니다. 자산가 여러분, 결국 투자의 성패는 하락장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데이터의 충돌, 그리고 AI 거품이 자산 시장에 들이운 그림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향후 10년의 부를 결정지을 첫 번째 지침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확보이며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을 40% 이하로 낮추고 그 안에서도 철저하게 현금 흐름이 우량한 독점적 기업 위주로 압축 정리하십시오. 달러와 금이라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각각 10%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어적 공격 전략을 구사하십시오. PBR이나 PER 같은 저평가 지표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과 부채 상환 능력을 가장 날카로운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술주들은 단기적인 차트 분석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업황의 장기 사이클을 보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십시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확실한 인하 기조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성급한 저가 매수를 지양하고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바퀴벌레 이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모펀드나 중소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을 거대한 위기의 전조로 읽어내십시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하다면 세금 문제와 유동성을 고려하여 일부 자산의 포지션을 조정하고 현금 자산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자산가들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AI 기술은 분명 세상을 바꾸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거품 붕괴는 옥석을 가려내는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는 세대인 만큼 이번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행동하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명목 GDP와 총통화량 같은 시장의 혈맥을 짚는 근본 지표에 집중하는 안목을 유지하십시오. 은퇴 이후의 삶은 공격적인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배당과 임대 수익, 그리고 철저한 원금 보전을 통해 비로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인내와 전략적 선택은 훗날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최종 로드맵의 핵심은 언제나 리스크 대비 수익비가 가장 높은 구간에서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절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기준을 세우고 싶다면 오늘 다룬 거시적 분석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축복입니다. 냉철한 분석과 결단력으로 당신의 경제적 영토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현재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시장이 향후 수년간의 성장을 이미 선반영했음을 의미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둔화된다면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거센 하락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자산 거품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들이 비상장 AI 스타트업에 쏟아부은 자금들이 수익화에 실패할 경우 JP모건이 경고한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 달러 환율의 급등과 채권 시장의 경색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선 아래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일시적 충격이었던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와 달리 이번 위기는 경제 내부의 신용 부실과 과잉 투자가 원인인 구조적 장기 침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며 현금 비중을 높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고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때 지표에 의존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뒤늦은 후행적 분석만을 내놓을 뿐입니다.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적정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우리 증시가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블랙스톤이나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은 시장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작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퀴벌레 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드러난 부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수면 아래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부채의 탈이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중앙은행의 딜레마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여 거품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자산가들은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며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이 낮아 보일지라도 원금을 보전하고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상승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PBR 지표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들로만 자산을 재배치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안은 무엇인지 파트 4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